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영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매우 고통스럽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단순히 장이 좀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원인, 생활 습관, 심리적인 요인, 식습관까지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28년간 대장과 소화기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의 시점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완화와 극복을 위해 우리가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에 다양한 건강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무엇인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흔히 IBS라고 불리는 이 병은 말 그대로 과민한 장증후군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장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훨씬 예민해져서 배의 불편감, 복통,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학적으로는 명확한 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염증 없이도 만성적인 복통이나 불편감과 함께 변비, 설사 또는 두 가지가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즉,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도 환자가 느끼는 불편과 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가 병원에서 장애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고도 고통을 계속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매우 흔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서 15%가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하지만 여성에게서 더 자주 보고되며 특히 20대에서 40대 젊은 성인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과 뇌의 소통 이상, 장내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해 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화장애가 아니라 신체와 마음이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2부 주요 증상과 유형별 특징.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복통은 대개 배꼽 주위나 아랫배에 자주 발생하며 그 양상은 묵직한 통증부터 쥐어짜는 듯한 통증까지 다양합니다. 이 통증은 대개 배변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완화되곤 합니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을 서너 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변비형은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더라도 딱딱하고 조그마한 토끼똥 같은 변을 보거나 잔변감이 남아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합형은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나타나며 일상에 큰 불편을 주며 분류불능형은 증상이 있지만 어느 쪽으로도 확실히 분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흔한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감, 방귀가 자주 나오는 증상,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 식후 후 배에서 기포 터지는 듯한 느낌, 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메스껍거나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불안, 두근거림, 집중력 저하 같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반복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들로 인해 직장 생활, 외출, 여행,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라면 반드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단순한 스트레스만이 아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장 뇌축의 이상입니다. 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이는 장과 뇌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장 뇌축의 소통이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며 통증이나 변이 생깁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감정의 영향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회의 전 또는 가족 모임처럼 부담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불안, 우울, 분노 같은 감정이 장을 자극하여 설사나 복통,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곧 장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셋째, 장내 세균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 장 속에는 수많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잘못된 식습관, 잦은 음주, 수면 부족 등이 이어지면 이 균형이 깨지고 장내 가스 발생과 염증, 과민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어릴 적 경험이나 성격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변비나 설사로 고생한 경험 또는 부모로부터 배변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받거나 꾸지람을 들었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장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격, 걱정이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째,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특정 음식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유, 치즈처럼 유당이 포함된 음식,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등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과도한 식사, 급하게 먹는 습관, 야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습니다. 장운동의 비정상적인 리듬, 유전적인 경향, 과거의 장 감염,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 등도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할까? 병원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질환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증후군은 특별한 구조적 문제나 염증이 없이도 장의 불편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단은 제외 진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장에 실제로 염증이 있거나 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감염성 장염 등의 병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 증상과 병력에 따라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문진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복통은 어떤 양상인지, 변은 어떤지, 스트레스나 음식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매우 자세히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성격, 스트레스 상황, 수면 습관, 과거 병력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로마 기준을 활용합니다.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상 복통이 있었고 그 복통이 배변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최소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을 때 셋째, 기초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을 배제합니다. 이는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복부 초음파, 대장 내시경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혈변이 있다든지 야간에도 설사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과민성 대장이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장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심리평가나 정신건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을 호소하거나 신체 증상이 심한데도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검사로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다라고 확인되기보다 다른 병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니 이 병이다라고 진단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꼼꼼한 문진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5부 치료 방법, 약물 치료부터 생활 습관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치료가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원인 하나만을 해결해서 나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증상에 따라 개인의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활 습관 전반을 함께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약물 치료, 증상별로 달라지는 약의 선택.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증상의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폭통과 경련이 주된 증상일 경우 장의 운동을 조절하거나 진정시키는 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약 부스코판, 메베베린 등 장의 경련을 줄이고 폭통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설사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 장의 운동 속도를 줄이거나 수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약 로페라마이드, 라모세트론 등. 최근에는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변비가 주된 증상일 경우 대장의 운동을 자극하거나 수분을 끌어들여 부드러운 변을 만드는 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약 락툴로오스, 폴리에틸렌글리콜, 리나클로타이드, 프루칼로프리드 등. 기타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약물, 항불안제나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장뇌축 개념에 기반합니다. 소량의 삼환계 항우울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면 통증 민감성을 줄이고 장 운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비약물 치료, 생활습관 변화가 핵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약만으로 완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습관 전반의 변화가 필수입니다. 식이 조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은 적당히 나누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포드맵 식단,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포드맵 식단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드맵은 장에서 쉽게 발효되거나 수분을 끌어들여 가스를 생성하는 특정 탄수화물군입니다. 이를 제한하면 복부팽만, 가스, 폭통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걷기 등의 활동이 정신적인 안정과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배가 바로 아프거나 설사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관리, 수면의 질은 장의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 어두운 환경,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형에도 도움이 되고 심리적 안정에도 큰 효과를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알레르기 식품 확인.
우유, 밀가루, 콩, 계란 등 특정 음식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기장을 써보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졌는지 기록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장내 유익균 관리.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므로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약물은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 전반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단순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감정, 삶의 질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이 더 편안해지도록 앞으로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어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